문이 삐걱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은발의 여성을 데려왔다. 박민호 씨, 이쪽은 최영숙 씨예요. 앞으로 같이 병실을 쓰실 거예요. 최영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 한구석을 스쳤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잔잔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멀리 나무들은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잃은 이후로 혼자 살아왔다. 이번은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때문이었다. 손을 들어 가슴을 살짝 짚으며 그는 눈을 감았다. 아내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시골 마을의 강가에서 손을 잡고 걷던 날, 아내가 만들어준 된장찌개 냄새, 그녀가 좋아하던 노란 장미꽃, 그 기억은 이제 희미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떴다.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다시 삐걱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듯했다. 간호사는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늘 좀 어떠신가요? 박민호 씨, 통증은 없으세요? 민호는 천천히 눈을 뜨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클립보드에 기록을 남겼다. 좋아요. 최영숙 씨가 방금 옮겨오셨으니 서로 잘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가 방을 나가자 민호는 옆에서 조용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표정이었다. 최영숙은 손을 깍지 끼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는 3개월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이제 막 재활을 시작한 상태였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낯설었지만 그녀는 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여름날이 떠올랐다. 친구들과 강가에서 맨발로 물장구를 치던 기억, 어머니가 해주던 고소한 호박전 맛,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예시하기. 그때의 따뜻한 햇살과 바람 냄새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창밖의 나무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래 입원하셨어요? 최영숙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요, 2달 정도예요. 다리가 좀 안 좋아서요. 당신은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며칠 전부터요. 심장이 좀 문제라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살폈다. 최영숙의 눈빛은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민호는 그 눈빛에서 묘한 위안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찼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최영숙은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에서 창가로 이동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나무에 바람에 흔들리는 잎이들을 보며 조용히 옛 노래를 흥얼거렸다. 비 내리는 날의 추억. 민호는 침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떠올랐다. 그 노래를 들으며 아내와 함께 춤을 추던 젊은 시절, 둘만의 작은 방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날들. 그는 그때 아내 목소리를 떠올리며 가슴이 살짝 아렸다.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최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 옛날 노래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어요. 당신도 아세요? 민호는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눈가에 부드러운 빛이 스쳤다. 제 아내도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눈빛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간직하면 더 강해진대요. 저도 남편을 잃은 후로 그랬어요. 민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언제 잃으셨어요? 최영숙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0년 전이요.
암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떠나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내를 잃은 지 5년 됐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너무 빨리 갔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을 공유하며 조용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침묵 속에서 병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작게 들렸다.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은 점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최영숙은 간호사에게 받은 작은 꽃다발을 휠체어 옆에 놓고 있었다. 노란 국화꽃이 병실의 분위기를 조금 더 밝게 만들었다.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 꽃 누가 보내줬어요? 딸이 보내준 거예요. 어제 방문했는데 바빠서 오래 못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도 가끔 와. 의사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정도지. 그래도 걱정은 된대. 최영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래도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민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오랜만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아들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우리 아들 어릴 땐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매일 공 차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지금은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잘 지낸다고 하니 다행이죠.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다. 제 딸은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여요. 한 주가 지나 민호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다. 최영숙은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그녀의 재활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두 사람에게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다. 오늘은 병원 개원 기념일이에요. 모두에게 작은 선물이랍니다. 최영숙이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려 했다. 민호 씨, 같이 먹어요. 맛있을 거예요. 민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스푼으로 케이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최영숙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저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강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 같이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죠. 민호는 조용히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젊었을 때 사업 시작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내가 늘 옆에서 힘이 돼줬죠. 그땐 참 고마웠는데 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위로를 나누었다. 케이크의 달콤한 맛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병실에 작은 소동이 있었다. 최영숙이 재활훈련 중 넘어져 다리를 살짝 다친 것이다. 민호는 침대에서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간호사가 최영숙을 다시 병실로 데려오며 말했다. 조금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최영숙 씨. 최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조금 아프긴 하지만 나아질 거예요.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최영숙은 그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민호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병원 매점에서 작은 초콜릿 상자를 사왔다. 그는 그것을 최영숙에게 건넸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기운 내시라고. 최영숙은 놀란 눈으로 초콜릿을 받아들며 웃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두 사람은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 먹으며 병원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더 나눴다. 최영숙은 자신의 재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간호사가 그러는데 한 달 정도 더 하면 지팡이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손자들하고 같이 놀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겠네요. 저도 퇴원하면 아들네 집에 가보려고요. 손자들 얼굴도 좀 보고. 며칠 후 민호는 퇴원 날짜를 통보받았다. 그는 짐을 챙기며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퇴원하시나요? 최영숙이 물었다. 응, 모레 나가. 너도 빨리 나. 민호가 말했다.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고마웠어요, 민호 씨.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요. 민호는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기회가 되면. 퇴원 전날, 민호는 간호사에게 최영숙에게 줄 작은 편지를 부탁했다. 편지에는 간단한 감사 인사와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편지를 최영숙에게 건넸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거 민호 씨가 준 거예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퇴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최영숙은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퇴원날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새로운 환자를 데려왔다. 하지만 민호와 최영숙의 눈빛은 이미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호는 짐을 챙겨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최영숙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떠났다. 몇 달 후 민호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최영숙을 만났다. 그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민호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최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 많이 나아졌네요. 민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최영숙은 손자들과의 시간을 이야기하며 웃었고 민호는 아들네 집에서 보낸 시간을 들려주었다. 이제 손자가 5살인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민호가 말했다.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손자들하고 공원에 자주 가요. 이제 다리가 나아져서 같이 놀아줄 수 있어서 좋아요. 두 사람은 병원에서 보낸 시간을 추억하며 웃었다. 그리고 서로의 새 번호를 교환하며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시간이 더 흘러 민호와 최영숙은 동네에서 자주 만나 산책을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최영숙 씨 덕분에 병원에서 지낼 때 많이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최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민호 씨. 앞으로도 잘 지내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나눴다. 로 가얌. 기존 스크립트 복사용 우측. 문이 삐걱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은발의 여성을 데려왔다. 박민호 씨, 이쪽은 최영숙 씨예요. 앞으로 같이 병실을 쓰실 거예요. 최영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 한구석을 스쳤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이후로 혼자 살아왔고 이번은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 때문이었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는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내와 함께했던 웃음,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아련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문이 다시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차트를 들고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듯했다. 오늘 좀 어떠신가요? 박민호 씨? 통증은 없으세요? 민호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트를 기록했다. 좋아요. 최영숙 씨가 방금 옮겨오셨으니 서로 잘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들를게요. 간호사가 방을 나가자 민호는 옆에서 조용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했다. 최영숙은 손을 깍지 끼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는 몇 달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이제 막 재활을 시작한 상태였다. 병원 생활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여름날이 떠올랐다.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놀던 기억,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국물 맛. 그때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올해 입원하셨어요? 최영숙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한 두 달 정도예요. 다리가 좀 안 좋아서요. 당신은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며칠 전부터요. 심장이 좀 문제라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살폈다. 최영숙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민호는 그 눈빛의 묘한 위로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찼다. 최영숙은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창가로 이동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나무를 보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민호는 침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떠올랐다.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최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 옛날 노래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어요. 당신도 아세요? 민호는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눈가에 부드러운 빛이 스쳤다. 제 아내도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눈빛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간직하면 더 강해진대요. 저도 남편을 잃은 후로 그랬어요. 민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을 공유하며 조용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은 점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최영숙은 간호사에게 받은 꽃다발을 휠체어 옆에 놓고 있었다. 이 꽃 누가 보내줬어요? 민호가 물었다. 딸이 보내준 거예요. 어제 방문했는데 바빠서 오래 못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도 가끔 와. 하지만 바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최영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래도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민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한 주가 지나 민호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다. 최영숙은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그녀의 재활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두 사람에게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다. 오늘은 병원 개원 기념일이에요. 모두에게 작은 선물이랍니다. 최영숙이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려 했다. 민호 씨 같이 먹어요. 맛있을 거예요. 민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스푼으로 케이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추억, 가족,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며칠 후 민호는 퇴원 날짜를 통보받았다. 그는 짐을 챙기며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퇴원하시나요? 최영숙이 물었다. 응, 내일 나가. 너도 빨리 나. 민호가 말했다.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고마웠어요, 민호 씨.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요. 민호는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기회가 되면. 문이 다시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새로운 환자를 데려왔다. 하지만 민호와 최영숙의 눈빛은 이미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퇴원 날 민호는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최영숙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떠났다. 문이 삐걱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은발의 여성을 데려왔다. 박민호 씨, 이쪽은 최영숙 씨예요. 앞으로 같이 병실을 쓰실 거예요. 최영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 한구석을 스쳤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며 병실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잃은 이후로 혼자 살아왔고 이번 입원은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는 어린 시절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두 사람이 시골 마을에서 산책하며 웃음 짓던 날, 아내가 만들어준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먼 과거의 잔상일 뿐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가슴을 살짝 짚으며 눈을 감았다. 문이 다시 삐걱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듯했다. 오늘 좀 어떠신가요? 박민호 씨? 통증은 없으세요? 민호는 천천히 눈을 뜨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클립보드에 기록을 남겼다. 좋아요. 최영숙 씨가 방금 옮겨오셨으니 서로 잘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들를게요. 간호사가 방을 나가자 민호는 옆에서 조용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표정이었다. 최영숙은 손을 깍지 끼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는 3개월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이제 막 재활을 시작한 상태였다. 병원 냄새가 낯설었지만 그녀는 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여름날이 떠올랐다. 친구들과 강가에서 맨발로 놀던 기억, 어머니가 해주던 고소한 호박전 맛. 그녀는 창밖의 나무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올해 입원하셨어요? 최영숙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요, 2달 정도예요. 다리가 좀 안 좋아서요. 당신은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며칠 전부터요. 심장이 좀 문제라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살폈다. 최영숙의 눈빛은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민호는 그 눈빛에서 묘한 위안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찼다. 최영숙은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에서 창가로 이동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나무를 보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민호는 침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떠올랐다. 비 내리는 날의 추억.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최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 옛날 노래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어요. 당신도 아세요? 민호는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눈가에 부드러운 빛이 스쳤다. 제 아내도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눈빛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간직하면 더 강해진대요. 저도 남편을 잃은 후로 그랬어요. 민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을 공유하며 조용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은 점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최영숙은 간호사에게 받은 작은 꽃다발을 휠체어 옆에 놓고 있었다.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 꽃 누가 보내줬어요? 딸이 보내준 거예요. 어제 방문했는데 바빠서 오래 못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도 가끔 와. 하지만 바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최영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래도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민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오랜만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놓았다. 내 아들은 의사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정도지. 그래도 걱정은 된대. 한 주가 지나 민호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다. 최영숙은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그녀의 재활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두 사람에게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다. 오늘은 병원 개원 기념일이에요. 모두에게 작은 선물이랍니다. 최영숙이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려 했다. 민호 씨, 같이 먹어요. 맛있을 거예요. 민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스푼으로 케이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추억, 가족,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최영숙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민호는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 후 민호는 퇴원 날짜를 통보받았다. 그는 짐을 챙기며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퇴원하시나요? 최영숙이 물었다. 응, 모레 나가. 너도 빨리 나. 민호가 말했다.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고마웠어요, 민호 씨.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요. 민호는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기회가 되면. 퇴원 전날, 민호는 간호사에게 최영숙에게 줄 작은 편지를 부탁했다. 편지에는 간단한 감사 인사와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편지를 최영숙에게 건넸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거 민호 씨가 준 거예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퇴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최영숙은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퇴원 날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새로운 환자를 데려왔다. 하지만 민호와 최영숙의 눈빛은 이미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호는 짐을 챙겨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최영숙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떠났다. 몇 달 후 민호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최영숙을 만났다. 그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근처 카페에 앉아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문이 삐걱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은발의 여성을 데려왔다. 박민호 씨, 이쪽은 최영숙 씨예요. 앞으로 같이 병실을 쓰실 거예요. 최영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 한구석을 스쳤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잔잔한 회색빛이었고 멀리 보이는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잃은 이후로 혼자 살아왔다. 이번 입원은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때문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가슴을 살짝 짚으며 눈을 감았다. 아내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시골 마을의 강가에서 손을 잡고 걷던 날, 아내가 만들어준 된장찌개 냄새, 그녀가 좋아하던 노란 장미꽃. 그 기억은 이제 희미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떴다. 문이 다시 삐걱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듯했다. 간호사는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늘 좀 어떠신가요? 박민호 씨, 통증은 없으세요? 민호는 천천히 눈을 뜨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클립보드에 기록을 남겼다. 좋아요. 최영숙 씨가 방금 옮겨오셨으니 서로 잘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가 방을 나가자 민호는 옆에서 조용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표정이었다. 최영숙은 손을 깍지 끼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는 3개월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이제 막 재활을 시작한 상태였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낯설었지만 그녀는 늘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여름날이 떠올랐다. 친구들과 강가에서 맨발로 물장구를 치던 기억, 어머니가 해주던 고소한 호박전 맛,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 그녀는 창밖의 나무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래 입원하셨어요? 최영숙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요, 2달 정도예요. 다리가 좀 안 좋아서요. 당신은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며칠 전부터요. 심장이 좀 문제라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살폈다. 최영숙의 눈빛은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민호는 그 눈빛에서 묘한 위안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찼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최영숙은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에서 창가로 이동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나무에 바람에 흔들리는 잎이들을 보며 조용히 옛 노래를 흥얼거렸다. 비 내리는 날의 추억. 민호는 침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떠올랐다. 그 노래를 들으며 아내와 함께 춤을 추던 젊은 시절, 둘만의 작은 방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날들. 그는 그때의 아내 목소리를 떠올리며 가슴이 살짝 아렸다.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최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 옛날 노래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어요. 당신도 아세요? 민호는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눈가에 부드러운 빛이 스쳤다. 제 아내도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눈빛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간직하면 더 강해진대요. 저도 남편을 잃은 후로 그랬어요. 민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언제 잃으셨어요? 최영숙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0년 전이요. 암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떠나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내를 잃은 지 5년 됐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너무 빨리 갔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을 공유하며 조용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침묵 속에서 병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작게 들렸다.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은 점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최영숙은 간호사에게 받은 작은 꽃다발을 휠체어 옆에 놓고 있었다. 노란 국화꽃이 병실의 분위기를 조금 더 밝게 만들었다.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 꽃 누가 보내줬어요? 딸이 보내준 거예요. 어제 방문했는데 바빠서 오래 못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도 가끔 와. 의사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정도지. 그래도 걱정은 된대. 최영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래도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민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오랜만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아들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우리 아들 어릴 땐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매일 공 차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지금은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잘 지낸다고 하니 다행이죠.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다. 제 딸은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여요. 한 주가 지나 민호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며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다. 최영숙은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그녀의 재활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두 사람에게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다. 오늘은 병원 개원 기념일이에요. 모두에게 작은 선물이랍니다. 최영숙이 웃으며 케이크를 자르려 했다. 민호 씨, 같이 먹어요. 맛있을 거예요. 민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스푼으로 케이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최영숙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저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강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 같이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죠. 민호는 조용히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젊었을 때 사업 시작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내가 늘 옆에서 힘이 돼줬죠. 그땐 참 고마웠는데 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위로를 나누었다. 케이크의 달콤한 맛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병실에 작은 소동이 있었다. 최영숙이 재활훈련 중 넘어져 다리를 살짝 다친 것이다.
민호는 침대에서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간호사가 최영숙을 다시 병실로 데려오며 말했다. 조금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최영숙 씨. 최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조금 아프긴 하지만 나아질 거예요.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최영숙은 그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민호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병원 매점에서 작은 초콜릿 상자를 사왔다. 그는 그것을 최영숙에게 건넸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기운 내시라고. 최영숙은 놀란 눈으로 초콜릿을 받아들며 웃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두 사람은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 먹으며 병원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더 나눴다. 최영숙은 자신의 재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간호사가 그러는데 한 달 정도 더 하면 지팡이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손자들하고 같이 놀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겠네요. 저도 퇴원하면 아들네 집에 가보려고요. 손자들 얼굴도 좀 보고. 며칠 후 민호는 퇴원 날짜를 통보받았다. 그는 짐을 챙기며 최영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퇴원하시나요? 최영숙이 물었다. 응, 모레 나가. 너도 빨리 나. 민호가 말했다.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고마웠어요, 민호 씨.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요. 민호는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기회가 되면. 퇴원 전날, 민호는 간호사에게 최영숙에게 줄 작은 편지를 부탁했다. 편지에는 간단한 감사 인사와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편지를 최영숙에게 건넸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거 민호 씨가 준 거예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퇴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최영숙은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퇴원 날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며 새로운 환자를 데려왔다. 하지만 민호와 최영숙의 눈빛은 이미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호는 짐을 챙겨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최영숙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떠났다. 몇 달 후 민호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최영숙을 만났다. 그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민호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최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 많이 나아졌네요. 민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최영숙은 손자들과의 시간을 이야기하며 웃었고 민호는 아들네 집에서 보낸 시간을 들려주었다. 이제 손자가 5살인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민호가 말했다.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손자들하고 공원에 자주 가요. 이제 다리가 나아져서 같이 놀아줄 수 있어서 좋아요. 두 사람은 병원에서 보낸 시간을 추억하며 웃었다. 그리고 서로의 새 번호를 교환하며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시간이 더 흘러 민호와 최영숙은 동네에서 자주 만나 산책을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최영숙 씨 덕분에 병원에서 지낼 때 많이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최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민호 씨. 앞으로도 잘 지내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나눴다.